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쌍용 자동차의 신모델이죠. 티볼리 에어입니다. 티볼리 에어 출시를 앞두고 미디어 대상 시승회가 열려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요. 짤막한 시승을 통해서 티볼리 에어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주행성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티볼리 에어를 재출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놨을 때 많은 분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거 뭐 티볼리 에어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냐, 도대체 뭐가 달라졌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바뀐 게 많아요. 핵심적인 변화를 꼽자면 일단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26마력짜리 1.6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이 존재했었는데 티볼리 에어는 베리뉴 티볼리에 들어가는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었습니다. 배기량은 조금 줄었지만 과급기를 더해서 출력을 좀 보완한 그런 엔진인데, 일단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최고 출력이 163마력이고 최대 토크도 26kg대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허약했던 126마력짜리 가솔린 엔진에 비하면 출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과거 티볼리 에어는 사륜구동 옵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신형 티볼리 에어는 전륜구동 모델만 출시가 되나봐요.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아닌가. 많이 팔릴 것 같은 엔진과 많이 팔릴 것 같은 구동 조합만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기존과 동일한 아이신제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토크 컨버터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경쟁 모델들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내 주행 면에 있어서는 DCT보다는 토크 컨버터가 좀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안팎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앞모습은 베리뉴 티볼리, 그리고 뒷모습은 티볼리 에어의 원래 모습을 하나하나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거 디자인 차별화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면부에는 에어홀 인테이크 부분 그리고 후면부에는 뒷범퍼 형상을 좀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테일게이트나 뭐 옆구리 사이드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은 기존의 티볼리 에어와 모두 똑같은데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을 조금이라도 바꾸면서 차별화를 시도한 게 일단 엿보입니다. 개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도 베리뉴 티볼리와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의 주사율이라든지 9인치 내비게이션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티볼리 에어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티볼리 에어의 스펙이나 바뀐 점들은 여기까지 언급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주행 질감이라든지 성능, 승차감 같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공회전 상태에서의 정숙성은 꽤 괜찮습니다. 외부 소음을 아주 잘 틀어막은 듯한 느낌인데 진동이 좀 느껴져요. 시트 방석과 운전대를 통해서 좀 거친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요. 이 부분은 소형차급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엔진음도 실내로 적잖게 유입되고 있고요. 칼칼한 음색이 이 차의 차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음 면에서 그리고 진동을 상쇄하는 면에서 아주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엔진의 출력은 충분합니다. 과거에 티볼리 에어 가솔린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 엄청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이런 생각. 이게 뭐고? 신형은 그렇게 답답하진 않네요. 확실히 성능 면에서 개선이 이뤄진 점이 돋보이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건 고속도로 진입 구간에서나 차로를 바꿀 때 순간적인 파워가 필요할 때가 분명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티볼리 에어는 살짝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터보렉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속기 세팅 문제라고 보는데 변속기가 좀 소극적입니다. 아무래도 내구성을 좀 더 선호한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10% 정도만 변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출력에 대한 갈증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의 파워 자체는 괜찮아요. 구형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변속기가 파워풀한 주행성보다는 부드러운 주행성에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은 생각보다 탄탄한 쪽입니다. 하체의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좀 탄탄한 쪽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썩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다리 이음새 같은 요철을 지나면 좀 뻣뻣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차의 캐릭터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승차는 18인치 휠을 달고 있는데 A3 등급에 들어가는 17인치 휠이나 A1 등급에 들어가는 16인치 휠을 다는 것도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치 다운을 한다면 지금의 이런 투박한 마무리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체가 하체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던 구형 티볼리 에어에 비하면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방석도 조금은 단단한 편입니다. 하체가 탄탄할지언정 시트가 좀 말랑말랑하면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티볼리 에어는 시트 방석까지 좀 단단한 편이어서 전반적인 승차감이 조금은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거동이 스포티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트가 조금은 말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볼리 에어의 핵심은 후석 그리고 적재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주행 전에 잠깐 뒷자리 타보니까 확실히 티볼리 에어만의 장점을 꼽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머리 쪽 공간이 여유로워서 앉았을 때 갑갑한 느낌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시트 등받이의 각도도 37.5도까지 기울일 수 있으니까 장시간 이동할 때에도 괜찮을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이 밖에 2열 열선이 옵션으로서 마련되어 있다는 점, 도어 쪽 포켓이 되게 여유롭다는 점,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다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시트 방석이 조금은 단단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후석 송풍구도 여전히 없습니다. 쌍용차가 2열 에어벤트에 좀 인색한 것 같은데 티볼리 에어도 여전히 없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주행하면서 뒷자리에 타보진 못했지만 승차감도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앞좌석에서도 이렇게 승차감이 탄탄하게 느껴지는데 뒷좌석에서는 이 정도라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심지어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 구조이기도 하고 물론 토션빔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티볼리 에어를 갖고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장거리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더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넓네 이 정도거든요.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440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사실 이 용량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이 2열을 접었을 때 적재 공간의 길이가 1879mm라고 하거든요. 웬만한 전자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웬만한 전기요, 전기장판 같은 게 세로가 180cm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1879cm면은 전기 매트 깔고 베개 쪽 공간도 있는 겁니다. 이 여유로운 적재 공간에 차박이라는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쌍용이 세일즈 포인트로 삼은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을 즐겨 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꽤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중형 SUV에 비하면 값도 저렴하고 실내 공간도 엄청 여유로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우선 장점부터 첫 번째로 구형보다는 확실히 힘이 좋아졌어요. 구형은 정말 허약했는데 이제는 제법 힘을 낼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좀 더 달리기 성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이 값에 이 정도의 실내 공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점은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이 기대와는 달리 좀 탄탄하다는 점, 그래서 2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티볼리 에어를 구매하게 된다면 17인치 휠이 달린 A3 등급 선에서 딱 끝낼 것 같아요. 굳이 18인치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의 진동이 조금 거칠게 느껴져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을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형 티볼리 에어의 간단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실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실 만한 트림, 많이 선택하실 만한 옵션이 담긴 차로 시승을 한번 더 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